제가 아는 분이 불법 에어비앤비로 단속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흔한 일이에요. 당장 저만 해도 과거에 불법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었으니까요. 에어비앤비가 돈이 잘 벌린다더라. 근데 합법으로 운영하는 건 힘들다더라. 그래서 내가 불법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 에어비앤비가 어떤 과정으로 단속되는 건지, 단속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단속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우선 불법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단속이 되느냐. 세 가지 종류의 분들이 불법 에어비앤비를 단속을 해요. 첫 번째로 관광경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에서 순찰을 도시는 경찰분들이에요. 어느 곳에 많겠어요? 관광지니까 뭐 홍대, 뭐 강남, 아니면 여행객들이 많은 뭐 서울역 이런 지역 주변을 도시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이 또 단속을 하시냐? 사법경찰. 이 사법경찰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폭을 한번 소탕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는 팀을 꾸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사법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좀 주기적으로 이런 불법 숙박업소들 단속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법경찰 팀이 꾸려져 가지고서는 불법 에어비앤비를 아주 콕콕 전문적으로 골라 가지고서는 단속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청. 왜냐면은 구청에서도 이런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요 위에 두 개보다는 조금 케이스가 적어요. 그러면은 자, 요런 분들이 단속을 하시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시느냐. 뭐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봐도 여행객들 있잖아요. 막 캐리어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숙박업소로 등록이 안 된 곳에서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그분들 잠깐 이렇게 불러세운 다음에 아, 죄송한데 여기서 묵으셨나요? 뭐 몇 호에서 묵으셨죠? 거기 운영자를 알아내가지고선 연락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직접 예약을 합니다. 손님인 척 예약을 하신 다음에 집주인 주소랑 이 호스트 전화번호랑 이 모든 걸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예약을 걸어버린 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피하겠어요, 불법 에어비앤비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답은 없죠. 뭐 명확한 통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옛날에 불법 에어비앤비를 했었고 아니면 제 주변에 지인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건 보통 1에서 2년 안에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빠르게 걸리시는 분들은 막 오픈한 지 2, 3개월 만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기가 직접 단속에 안 당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경쟁자들이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법 에어비앤비가 보통 보면은 오피스텔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에 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불법 에어비앤비 운영자 A도 있고 다른 층에 또 다른 불법 에어비앤비 운영자 B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하나에 불법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만약에 이 A가 단속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A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니들도 불법 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왜 나만 단속을 당하냐? 이대로 나만 죽을 순 없다. 그래서 너 내가 찌를 거고 너 내가 찌를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뿐만 아니라 실제로 막 이렇게 찌르려고 경찰서에다가 신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박이나 어떤 위협이 두려워가지고서는 1, 2년 안에 보통 닫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걸려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보통 초범은 벌금이 나옵니다. 100에서 300만 원 사이가 나와요. 뭐 막 10개씩 운영하는 불법 운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막 반복적으로 걸렸는데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심하면은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실형은 사실 거의 안 보이긴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불법 에어비앤비에 정말 초특급 악재가 닥쳤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불법 에어비앤비가 에어비앤비에서 퇴출이 된다. 뉴스 기사 띄워드릴 텐데요. 불법 부킹닷컴 이런 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어비앤비는 지금까지는 뭐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허가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숙소 등록을 막 시켜줬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예요?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만
숙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숙소들은 심지어 삭제를 시켜버리겠다. 이제는 불법 숙소는 진짜 발붙일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단속은 관광경찰, 사법경찰 이런 데서 한다. 단속당할 확률이 얼마냐? 보통 1에서 2년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단속당하면 벌금이 100에서 300만 원 나오고, 이렇게 단속당하는 게 반복이 되거나 규모가 너무 크면은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한다. 게다가 앞으로는 불법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퇴출이 된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불법 에어비앤비 이제 못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잠깐, 불법 에어비앤비가 지금 에어비앤비 사이트의 90%예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합법 에어비앤비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였는데 심지어 불법 에어비앤비가 이제 퇴출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있는 90%의 숙소가 문을 닫겠죠? 이 10%에 남아있는 합법 숙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대박이 나겠죠. 왜냐면 지금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법 에어비앤비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곧 다른 말로 보면 이 합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합법 에어비앤비에 오픈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순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영상 하나를 자세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